안녕하세요. 오늘만 이거 세 번째를 올리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명리 사주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일반 돈만 밝히는 사주쟁이나 이런 뭐 철학한다는 사람하고 좀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자부합니다. 저는 이렇게 명리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지, 이거 가지고 돈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쭉 봤을 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주 공부를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측면에서 하나의 지식이자 학문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이거 가지고선 그 미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바이처럼 돈만 울킨다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고 나면은 딱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명리하고 이제 그 지옥을 하게 되면은, 명리하고 지옥이 되면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전반적 운명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 사주 네이버 플로 천문명리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이해도 많고 이제 하나님 얘기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인생의 그 명리라는 좌표가 정해지면서 그 사람 숙명적으로 인생은 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하고 이 세상 측면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측면은 별개고 인생 측면 이렇게 했는데, 숙명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70%는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30%밖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이 명리나 주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예지성을 갖게 돼요. 앞을 내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올해 어떻게 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 분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하게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명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바이꾼이나 시장 잡배들처럼 올해 운세가 어떻고 내가 이걸 해도 돈을 벌겠어요? 모으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명리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명리라는 건 전반적인 그 추세나 그 운이나 이거를 알게 됨으로써, 미리 어떻게 될지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대비하며 산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명리사주는 앞날을 예지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학문이 바로 이 명리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사주 명리는 이렇게 그 미신이고 사술꾼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명리사주를 깊게 공부하고 자기가 깨달았으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주면서 통찰력을 갖게 되면 지혜를 주면서 자기 처신이나 그 행동을 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어저께 이게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선거법도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선 막 한국당이나 보수색이 불리하게 가는 쪽으로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황장수나 모으는 사람들은 자꾸 한국당의 보수 이 세력들이 오합지졸처럼 막 싸우기만 하고 단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문재인 사주나 이낙연 사주나 황교안 사주의 그 세운을 제가 풀어 올린 것 중에서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자년 1월, 2월, 3월은 지금의 민주당 쪽이 조금 득세면서 방귀뀌면서 가요. 근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면은요, 확 이렇게 엎어지는 큰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보입니다. 계기가 보여요. 왜냐면은요, 이게 정축, 무인, 기묘, 경진, 그 다음에 신사 이렇게 되는데, 요 세우는 민주당이나 이낙연이나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이 유리한 운이에요. 이 경자년 2020년 경자년 요 3개월 동안에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이낙연이가 유리한 운이에요. 근데 이 경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그 4월 초를 얘기하거든요. 4월 초 되게 하면은 그 바로 직전에 3월 말 되게 하면 3월 말 4월 초 되면 이 경진 대운을 가면서 갑자기 저기 쪽으로 이쪽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자년의 경자년의 경금 이렇게 오면 경경 이렇게 오면은 이 경금의 사건이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의 일주의 문재인은 딱 잡힌다 그럽니다. 잡힌다 그래요. 어떤 계기가 발생해요. 계기가 발생해야지 문재인의 이나 이렇게 몰락하게 잡히는 운이 3월 말 4월 초에는 딱 예견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 민주당이 그 득이양양해서 가던 것이 3월 말 4월 초 되면 확 이렇게 꺼부러져요. 그러면서 이 한국당이 뛰어내게 해가지고 민심이 확 이렇게 그 변형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명리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4월 15일 날 총선 때는 이 지금의 이게 보수 세력인 그 황교안이 이쪽 세력이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300석에 150석 이상, 한 내가 보기엔 180석까지는 가진 않지만은 150에서 170석까지 이게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대해서 울 필요도 없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는 황교안이가 이 총선 때 분명히 보수 세력, 그러니까는 안철수나 홍준표나 그 다음에 유승민이나 지금의 그 황교안이나 이쪽 세력을 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180석까지는 안 가도 150석 이상 가게끔 이 저기를 차지한다는 것이 딱 그 사주상이나 전반적인 운색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사건을 그 총선 이후의 일을 황교안이는 예지하면서 통찰해가지고 이게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명리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자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인 얘기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까운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부안해동은 안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감을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조심하거나 뭐 자숙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지금의 뭐 낙담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알고 지낸다면은 그 사실이 확연하게 자기가 이제 느끼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지금의 현실은 현명하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주하고 주욕밖에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전반적인 얘기는 황 대표는 4월 총선 과반수에서 보수 세력이 잡는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3월 말 4월 초 되면 어떤 계기가 발생해가지고 민심이 확 갑작스럽게 돌아요. 돌게 돼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지 통찰력 유권자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지 통찰력 유권자에게 그 앞날의 사항을 유권자에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꼴통과 한마디로 저는 문재인 사주 꼴통 사주라 그래요. 그냥 지만 잘난 척한다는 게 꼴통이라 그러죠. 아유 저 꼴통. 그러니까는 주변을 못 보고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걸 꼴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문꼴통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정도 반대로 하면 돼요. 무조건 그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선거법 이렇게 했으면은요, 요거는 한국당에서 아주 묘한을 나타냈잖아요. 그 선거법에도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톡톡이 재미를 많이 봐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왜 이게 재미를 많이 보기 때문에는 경제 하락을 해서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정부에서 막 세금 풀어주는 거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 빼놓고는 이 젊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한국당의 꼰대 정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4월 초 되면은 이렇게 확 돌았으면 어떤 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층이 한국당에 많이 몰려가게끔 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명리상에는 그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공수처법이 어저께 이렇게 통과가 됐죠? 그러면은요, 황교안이는 여기서 질색은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 여러분,
저한테 과반수의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4월 총선 이후에 과반수 확보로 해서 곧 폐기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에 과반수 확보로 곧 폐기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니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정당이라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확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이후로 이렇게 확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조치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민노총이라 이게 그 노조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그럼 그 억제 정책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 민노총이라 이거 이제 표의식해야 뭐 한다리잖아요. 총선에 딱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 민노총이나 이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런 얘기 좀 전에도 동영상에도 올렸지만 우리나라는요, 이 경제가 이렇게 막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노조 때문에 가고 있어요. 노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병호나 황장수가 많이 얘기하는데 수출 주도의 경제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이게 이제 사람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쟁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해가지고 세 번째로 수출이 되게 이제 비중이 큰 나라라고 하는데 이 그 노조가 되게 세가지고 그 인건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은요 경쟁력이 이렇게 해외 수출량에도 떨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가 점점 죽게끔 돼 있고요. 이 강성 노조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취재해가지고 표 때문에 자꾸 얘네들한테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피고 하는데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노조 때려잡아야 돼요.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에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해 갈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은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 52시간 폐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교안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로시간 52시간 이 폐지 법안을 총선 이후 4월달 이후에 내가 발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거를 이렇게 그 국민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피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또 원자력 발전소를 부활하겠습니다. 이걸 강하게 나가야 돼요. 했던 걸 무조건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핵발전소를 부활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쪽으로 총력적으로 저질해야 돼요. 뭐 장애 투쟁한다 막 이런 거 말고 정책적으로 그 반대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딱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에다 기타 세금을 무조건 완화하겠다,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정책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총선 때 황교안이가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그 정책을 막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 와서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거 반대한다 해가지고 장애 투쟁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이 양식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대개 이제 그 과반수 이상 이렇게 보수 세력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황교안이가 제가 이렇게 분명한 거는 이거는 4월 15일 총선 때 이 보수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 그럼 뭐냐면은 이게 문재인이 아무리 지금 뭐 공수처다 그다음에 뭐 선거법으로 요리 삐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결론적인 건 경제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빼놓고는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이 그 지지율은요 전라도하고 몇 사람 빼놓고는요 30%가 안 돼요. 20대 후반이 정확한